안녕하세요, 신사임당입니다. 이런 걸 저에게 말해주는 선배가 있었다면 더 적응을 잘 하지 않았을까. 내가 신입사원 때 알았으면 좋았을 것들. 내가 이제 잘났다고 어필하고 하는 거는 입사하기 전까지, 그때까지의 삶의 방향인 거고, 입사하고 난 다음부터는 적응의 영역이에요, 초반에는. 그래서 입사하기 전까지 어필하기 위해서 살아왔던 그 관성을 없애기 위해서 완전히 멈추는 시기가 필요합니다. 그래서 완전히 멈추고 다시 출발해야 되는 거죠. 기본적으로 회사는 계속해서 성장하기를 바랍니다. 오너도 아니면 투자자든 마찬가지죠. 그러다 보니까 위에서부터 그 바람이 계속 내려오게 됩니다. 각 부서장들이랑 그 팀은 계속 성장해야만 하는 거죠. 팀마다 목표치가 주어지게 되고 그 성장을 달성하지 못하면 좌천하게 되는 거죠. 처음 시작점을 어떻게 잡는지가 되게 중요해집니다. 어떤 한 사람의 성장 가능치가 이만큼이라고 했을 때 더 낮게 시작점을 잡으면 이 성장 곡선이 계속 유지될 수 있잖아요. 그래서 처음부터 잘할 필요가 없는 거죠. 계속 성장해야 되니까. 특히 아직 배운 게 없는 상태에서 아웃풋을 내려고 하면 그 밖에서 배운 것들이랑 이 안에서 내는 결과물의 색깔이 이 회사에 잘 안 맞을 수가 있어요. 그럼 그거 나름대로 더 고통스러워집니다. 인풋은 없는데 아웃풋을 계속 늘려야 되니까. 그리고 기껏 낸 아웃풋이 여기 색깔이랑 안 맞으니까. 그래서 회사에 대해서 완벽하게 적응하고 무언가를 배우기 전까지는 아웃풋을 내려는 욕심을 버려야 됩니다. 어쩔 수 없는 주변의 압박들이 있을 수도 있어요. 그런 경우에는 그 압박을 이겨낼 수 있는 최소한의 아웃풋만 만들면서 스스로를 아껴야 됩니다. 나를 아낀다. 이런 생각을 갖고 회사 생활을, 특히 신입사원 때 적응해 나가야 되는 거죠. 회사는 조직이기 때문에 회사가 줄 수 있는 보상은 제한적이에요. 이미 다 정해져 있어요. 신입사원이 기가 막히게 잘한다 그래서 바로 과장시켜주고 차장시켜주고 이런 회사는 거의 없습니다. 당연히 정해진 순서가 있고 잘못 튀어나오는 돌은 정을 맞게 마련이죠. 동기들은 연말 고과에서 3% 인상됐는데 나만 30% 인상되고 이런 거 없어요. 다 정해져 있습니다. 그러니까 천천히 적응하고 즐길 수 있을 만큼만 하고 그 작은 규모의 일들을 충분한 시간 동안 단단하게 다져서 하세요. 이게 부정적으로 생각하면 쉬운 일 같고 늘어진다고 생각할 수 있는데 내가 아무리 단단하게 밟고 회사에 맞춰서 한다고 해도 그 시간이 충분하지가 않아요. 다만 진행 사항을 꼼꼼하게 보고를 하면서 문객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는데 같은 문객이라도 보고를 계속 하는 거랑 보고를 안 하고 그냥 내가 일을 뭉개고 있는 거랑 완전히 다른 거예요. 아주 사소한 거라도 보고하세요. 이 회사의 스타일까지는 아니더라도 그 부서장의 보고서 받는 스타일을 알게 되고 나중에 진짜 중요한 일을 할 때 보고서 작성 때문에 스트레스 받는 일이 줄어들게 됩니다. 미리 써 버릇을 하면. 부서장이 바빠서 외근이 많아서 힘들면은 메일로라도 보내놓으세요. 메일로라도. 그렇게 보고를 해놔야 나중에 헛발질해서 깨질 일이 크게 줄어듭니다. 최악의 상황은 나를 갈아 넣어가지고 막 퇴근해서 집에 USB에 일 싸들고 가서 혼자서 얘기도 안 하고 밤새서 다 준비했단 말이에요. 일하는 티낸다고 할까봐 혼자서 밤새서 결과물을 만들었단 말이에요. 그럼 그 결과물에 대한 나의 기대치는 엄청나게 올라가 있죠. 이게 거의 최악의 상황이 아닌가. 그렇게 한다고 해서 상사가 만족하지 않습니다. 그 고생한 걸 알아주지도 않아요. 대학교 과제랑은 완전히 다릅니다. 그렇게 한다 그래서 A 주고 하는 거 아니에요. 편하게 하세요. 편하게 다른 사람들의 페이스에 맞춰서. 회사는 본인 게 아니고 그 회사 오너 거지. 아니면 뭐 주주 거거나. 마찬가지로 부서장도 그 회사 주인이 아니죠. 물론 이제 낙하산으로 들어와서 뭐 오너 아들이 부서장인 경우에는 다를 수 있겠지만 부서장도 직원이라는 거를 꼭 인지하고 있어야 돼요. 지금까지 입사 전까지 밤새서 공부하고 밤새서 과제하고 밤새 시험 준비하고 면접관한테 나를 뽐내고 나를 어필하고 옆에 같이 면접 보는 경쟁자들 누르고 그리고 채용되기 위해서 살아왔던 그 태도를 회사에 맞게 바꾸는 넉넉한 시간을 가져야 된다. 제가 만약 그렇게 했으면 저는 퇴사 안 했을 것 같아요. 이제 내가 들어와가지고 회사 일을 엄청나게 천천히 단단하게 한다. 이런 마음가짐으로 차곡차곡 해도 이미 회사에 들어와 있던 사람들이 보기에는 되게 오버해서 일하는 것처럼 보일 수도 있단 말이에요. 회사는 엄청나게 큰 함선이고 함선이 방향을 바꾸는 속도가 있는 거예요. 근데 나는 지금까지 나 혼자만 잘하면 됐고 나 혼자 공부하면 됐고 나는 제트스키 타고 살았단 말이에요. 그러니까 이제는 그 함선의 일원으로서 함선의 속도로 사는 방법을
알아야 되는 거죠. 왜 이 사람들은 제트스키처럼 안 움직이지? 이런 생각을 가질수록 답답해지고 조직 생활이 힘들어지고 혼자 모난돌이 되는 거예요. 아마 올라갈수록, 직급이 올라갈수록 그 함선의 사람들을 협업하고 부려서 이 함선의 속도로 움직이는 법들을 더 잘 알게 되겠죠. 예, 저는 그렇게 올라가기 전에 퇴사를 해버려가지고 사실 잘 모르겠습니다. 그 윗단계는. 근데 적어도 2년차, 3년차까지는 그 속도를 맞추는데 가장 중점을 두고 움직여도 된다. 그리고 내가 가지고 있는 것들을 아끼고 조금씩 풀어놓는다는 생각으로 일해야 된다. 회사 생활을 한두 해 하고 말 게 아니면 그렇게 해야 되는 거죠. 20년에서 25년 정도 다닌다고 생각을 했을 때 그 기간 동안 계속 나는 퍼포먼스를 성장시켜 가야 되거든요. 그 다음 단계로 올라가 보지는 못해서 잘 몰라요. 그리고 저는 아직도 제트스키 타고 살고 있습니다. 2, 3일에 한 번 밤도 새면서 그렇게 살고 있습니다. 그건 뭐 선택이죠. 신입사원 여러분 힘내시고요. 너무 그 전까지 살던 것처럼 살 필요가 없다는 거. 지금부터는 또 다른 마라톤이 시작됐다는 거. 그거 잊지 마시고요. 내일 출근하셔서부터는 자기를 아끼시기 바랍니다. 오늘도 긴 영상 봐주셔서 감사하고요. 행복한 하루 되세요.